아이들의 단톡방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단톡방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친구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대화합니다. 아마 성인들도 여러 단톡방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단톡방 활동은 성인과는 다소 다릅니다. 과연 아이들이 단톡방 활동이 괜찮은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단톡방은 단체 카카오톡 방의 줄임말로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앱에서 3인 이상이 들어간 채팅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은 저학년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톡방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수의 친구들이 서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언제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매년 같은 학년 선생님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가족끼리의 단톡방도 있습니다. 해군 장교 동기 모임이나 유튜브를 하는 선생님들의 모임 단톡방은 그 규모가 큽니다. 이처럼 단톡방은 편리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서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의 단톡방 활동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단톡방 활동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에게 네티켓 교육을 시키며 가능하면 단톡방 활동을 하지 말도록 반복해서 지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학교 폭력 문제는 실제 아이들이 폭력 사건보다는 단톡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나 왕따, 욕설 등도 학교 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학교 폭력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저도 예전 학교에서 단톡방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학년 친한 여자아이들 몇 명이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그중 다혜라는 아이가 친구의 뒷담화를 했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 몇 명이 다혜에게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다혜에게 나쁜 말을 하고 다혜를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쫓아냈다가 다시 할 말이 있다고 초대하여 또 나쁜 말을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사실을 다혜가 보호자께 말했고 보호자가 학교폭력 아니냐며 학교에 항의하여 문제가 커진 일입니다. 그때에는 실제 학교폭력까지 가지는 않고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도 단톡방에서의 문제로 학교폭력까지 가거나 보호자들이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단톡방은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예 학기 초부터 금지시키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무리 교사라고 해도 아이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걸 강제로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아이들에게는 통신 비밀의 자유가 있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친한 친구들과 단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그걸 못하게 방침을 정하더라도 실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활동하는지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단톡방에서 욕설, 뒷담화, 몰카, 굴욕사진 등 사이버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그럴 경우 학교 폭력에 해당하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학기 초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하며 이러한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지도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단톡방 활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단톡방에서는 주로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다툼이나 이간질 등 각종 뒷담화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톡방은 비대면으로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모티콘 크크의 경우 단순하게 웃는 표현일 수 있지만 어떤 맥락과 상황이냐에 따라 비웃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말투와 표정, 행동을 직접 보고 대화하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온라인에서는 오직 문자, 글만 보고 그 친구의 말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온라인에서는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거나
본인의 감정을 과잉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대화할 일이 있으면 1대1로 개별 톡을 하거나 전화 통화 혹은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성인들도 요즘은 카톡을 통해 사귐과 헤어짐을 통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감정 표현이나 전달에 한계가 있고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톡방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선생님들은 같은 학년이나 학교 차원에서 단톡방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에게 학기 초 단톡방을 만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미리 받아두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 5학년 아이들에게 단톡방을 금지시키고 꼭 필요할 경우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성인 1명을 반드시 초대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성인 1명이 단톡방에 함께 있으면 조금 조심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교폭력의 상당수는 단톡방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또 아이들이 몰래 단톡방을 만들어서 활동할 경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네티켓 교육을 하고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녀가 단톡방에서 활동을 하는지 어떤 단톡방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아이들이 단톡방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단톡방 괜찮지 않습니다. 단톡방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커다란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담임선생님이나 학교도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반복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이나 네티켓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선생이었습니다. 안녕.